드디어 출동. 밀수범을 잡기 위한 해상 작전이 시작됐다. 누구 반이죠? 캡틴만. 수상한 선박이 발견되면 빈틈없는 수색이 실시된다. 밀수품은 어디에 숨겨 있을지 모른다. 선원들의 따가운 눈초리에도 물샐 틈 없는 철저한 검색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해야만 제 아무리 위장술되었는 밀수범이라 해도 법망을 피하기 힘들다. 가짜 명품 시계부터 금괴까지 부산항 밀수품 단속은 세관원들의 365일 끝없는 추적과 잠복 수사로 이뤄집니다. (9월) 초 부산항은 들고 나는 배들로 분주하다. 아시안게임 막바지 준비에 추석 대목까지 겹친 것이다. 밀수범 검거가 주 업무인 부산세관 조사 6개는 연일 철야 근무 중이다. 오전 8시 30분 긴급회의가 소집됐다. 저녁 9시 중국에서 지금 전화가 왔는데 중국 그 청도에서 출발하는 LT 퍼플러라는 배에 40피트 컨테이너 하나 실렸는데 그게 지금 고추가 지금 가득 들어있나 봐. 한정 화물이나 아마 통과 화물로 위장을 해서 밀수가 될 것 같아. 문제의 선박이 입항하는 것은 9월 3일. 밀수 정보가 확인되는 순간 부산세관 조사 6개는 비상작전에 돌입한다. 밀수범과 싸우려면 무장은 필수. 총기 점검은 조사 6개 막내인 김학수 씨 몫이다. 가스정 탄환은 공포탄과 실탄 두 종류. 바로 이제 총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상대방을 이제 다치지 않고 먼저 제압한다는 그러기 위해서 공포탄을 먼저 쓰고 있습니다. 차가 좀 빌릴 일이 있어가지고. 조사 6개 대장인 박병도 기장은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자동차 빌리기에 나섰다. 이것도 알고 보면 차질없는 작전 수행을 위한 준비의 일환. 차 번호를 지금 밖에 밀수점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차를 대충 파악하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차 넘버를 가지고 조회를 해버리면은 지금 보험회사 같은 데서는 조회 가능하니까 조회해버리면은 누구 차다 소유가 됩니다. 여보세요? 최서방. 네, 최서방. 네다 그래. 방금 저기 퍼플러. 오늘 밤 23시 입항 예정이네요. 바뀐 모양인데. 무슨 소리야? 지금 입항 내용 지금 쳐보니까 9시 오늘 9월 2일 23시에 입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9월 3일 입항 예정이던 문제 선박이 그 사이에 입항 스케줄을 9월 2일 오늘로 앞당긴 것이다. 1시에 들어온다 하던데 어디 변경됐나? 그런 모양인데요 지금. 선장은 어디라고?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국적이 폴란드고 나머지 일반 선원은 거기가 필리핀이고요. 이 배의 최종 목적지는 미국 타코마항. 이 배에 실린 화물이 28,000톤이에요. 28,000톤인데 부산에서 한 340톤 하이가 한다고 했으니까 극히 일부만 지금 하이가 하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그 문제 컨테이너는 여기 지금 요 세관에 전송된 그 정부에는 없거든요. 김진순 반장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밀수의 고철치는 문제의 컨테이너를 하역할 곳은 부산 간만부두다. 촉박한 시간, 그러나 밀수 현장을 덮치기 위해선 사전 답사는 필수다. 저 뒤에 이배 뒤에 그 자리 오늘 들어올 때는 200만 하죠. 2만 6천 톤이니까 이 정도 될 겁니다. 저 뒤에 배하고 아마 쌍둥이 배일 겁니다. 저녁에 낚시 한번 참. 문제 선박과 비슷한 배가 위치한 곳은 에브 리조트 뒤쪽. 그래서 잠복할 위치부터 미리 선정해둬야 하는데 문제의 컨테이너가 빠져나갈 경우를 대비한 출입구 감시 위치도 중요하다. 들고 나는 차량은 출입구에서 체크되지만 안심할 순 없다. 그래서 안에서 내부 동조자가 없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6시 35분 답사를 마치고 돌아온 직후 모두들 퇴근 준비로 바쁘다. 작전 개시가 불과 3시간 남짓 남았는데 대체 무슨 일일까?
이 방에 불이 켜졌나 안 켜졌나 그것까지 보고 한다 하는 옛날에 얘기를 들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퇴근해버리고 나중에 갔다가 그러니까 위장 퇴근인 셈이다. 밀수꾼 검거 작전은 이처럼 철통 같은 보안과 치밀한 준비로 진행된다. 김진순 반장이 집에 들렸다 다시 돌아온 시간은 밤 10시. 먼저 도착한 대장과 동료들은 출동 준비로 분주하다. 워낙 상한 게 모자 하고 있는데 옷도 필요하면 2개. 후레쉬는 있지만 또 적은 후레쉬 하나. 잡느냐 놓치느냐 마지막 작전 회의다. 12시쯤 돼가지고 서반이 돼서 아침 7시면은 쟤들한테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냥 가까운 곳에서 아마 작업을 할 것 같아. 문제의 선박이 부산 간만부대에 머무는 시간은 8시간. 지금 여기가 배죠? 그렇죠. 그럼 차가 어디 지금 배치되는 거예요? 또 안 돼. 있고 권총은 물론 손전등도 필수. 한밤중에 전개되는 작전인지라 출동할 때는 늘 완전 무장을 한다. 밤 10시 30분 드디어 출동이다. 모두들 쉼터로 돌아가는 시간. 그러나 이들은 이 순간부터 초긴장 상태에 돌입해야 한다. 부두 출입부터 연막 전술이 필요하다. 함시 대상을 노출시키는 건 절대 금물. 에브 리sort에 좀 갔다 올게. 제가 조사게. 저기거든. 프로모터 아직 그대로 있네. 11시락 하던데. 차대놓기가 참 그렇네. 김진순 반장과 박병덕 계장의 잠복 위치는 문제의 선박이 컨테이너 화물을 내릴 위치에서 1m 전방. 최현호 반장 위치는 부두 출입구 쪽. 최 반장은 이쪽에서 밀수고철 치는 컨테이너 화물이 부두 밖으로 반출되면 그 즉시 따라붙는 미행감시 임무를 맡았다. 지금부터 모든 연락은 휴대폰으로 이루어진다. 무전기는 밀수범들이 도청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근데 남편은 여기서는 보일 것 같아. 여기서 마음이 하역되는 컨테이너 화물 번호를 빠짐없이 확인해야 한다. 세관에 신고되지 않은 번호가 바로 밀수품 컨테이너다. 새벽 1시 30분 문제 선박이 입항했다. 도착 직후 컨테이너 하역 작업이 시작됐다. 그 즉시 박 계장은 잠복 위치를 옮겼다. 초긴장 상태. 어느 순간에 밀수품 컨테이너가 하역될지 모른다. 예, 맞춰보는 거. 세관에 신고된 컨테이너 화물 번호와 하역되는 컨테이너 화물 번호를 일일이 대조하는 작업도 쉽지 않은 일인데 좁은 자동차 안에서 이렇게 몇 시간이고 버텨야 한다. 어느새 새벽 3시. 아니 우리 컨테이너 내렸습니까? 아직 안 내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도 안 내렸대요. 작업은 지금 절반 정도 했습니다. 문제의 컨테이너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허기를 달래는 순간에도 최 반장의 눈은 출입구로 향해 있다. 한 1초라도 낭비하는 순간 밀수품 컨테이너가 빠져나갈 수도 있다. 피를 말리는 잠복이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낌새도 포착되지 않았다. 여보세요. 아직도 하역 작업하나? 급기야 하역장에 잠복하고 있는 김 반장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데 그래? 하역은 다 끝났단 얘기 아니야? 그렇다면 밀수고철 치는 컨테이너가 하역되지 않았다는 것인가? 지금 싣고 있어. 내리는 건 없고. 그래 알았다. 일단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출항까지는 많이 남았으니까 기다려봐야 돼. 밀수품을 출항 직전에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새벽 6시 결단이 내려졌다. 김 반장과 박 계장이 문제 선박에 올라가 적재된 컨테이너 화물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컨테이너가 있어요. 컨테이너 있는데 컨테이너가 여기 저 온데크 여기 저 갑판이거든요. 갑판 밑에 여기 2300-391이 있어요. 있는데 갑판 위에 컨테이너 이렇게 많은 거라. 그래 이걸 내리려고 그러면 이걸 다 내려야 되는데 이게 뭔가 조금 차질이 생겼어요. 중국에서. 사무실을 바로 가자. 사무실을 그럼. 네? 결국 밀수호철 씨는 컨테이너는 하역되지 않았고 문제의 배는 미국으로 출항했다. 잠복 수사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만큼 허탈감 역시 큰 법이다. 그러나 이런 시간도 잠시 다시 뛰어야 한다. 이 저기 컨테이너가 미국에 갔다가 미국에서 오는 화물은 거의 감시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다시 저기 비해를 바꿔가지고 부산으로 재반입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이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할 겁니다 앞으로. 긴급 첩보다. 대규모 밀수 참결 실은 트레일러가 곧 도로를 빠져나간다는 정보다. 비가 내릴 기세라 우비까지 챙기고 모든 준비는 끝났다. 미행이 시작된 직후 폭우가 쏟아졌다. 밀수 용의자들이 도착한 곳은 경남 양산시 대기에 있던 트럭에 화물을 옮기는 순간 이리 와. 이리 와. 따라면 도망가면 어디 도망가? 이리 와. 야, 한 명 간거. 데리고 와 그쪽. 도자던 마지막 한 명까지 모두 검거. 검거 작전은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이번 작전은 대성공이다. 밀수품을 운반해온 트레일러 속대에 옮겨 싣던 트럭까지 밀수에 동원된 트럭만 모두 7대. 나도 괜찮아. 맞아도 돼요, 그만. 압수된 물품은 안전하게 운송해야만 한다. 폭우 속에 진행된 검거 작전으로 모두들 지친 상태지만 참깨가 비에 젖지 않도록 각 트럭마다 비닐 커버를 씌워야 한다. 신발장. 신발 사진기 어디 있나? 밀수 현장 기록도 빠뜨려선 안 되는 이들의 임무다. 이날 밤 현장에서 모두 6명의 밀수 관계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4,000피트) 컨테이너 속대에 실려진 밀수 참깨는 부산세관 압류품 보관 창고로 보내줬다. 중국에서 홍콩으로 보내는 화공약품처럼 한적 화물로 위장해 국내에 반입하려다 세관의 레이더망에 걸린 것이다. 모두 중국산 참깨로 무게만 449톤, 시가 14억 5천만 원 상당의 대규모 밀수였다. 규모도 규모지만 밀수 수법은 더욱 교묘했다. 그래서 지금 밀수꾼들이 이용하는 수법이 한정화물이라고요. 한정화물이라는 것이 중국에서 이제 제3국으로 가는 화물이 배가 없을 때 이제 부산항을 경유해서 가는데 부산을 내려놨다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정보를 받아가지고 컨테이너 속에 있는 물품이 밀수품이라고 인정이 되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서류상의 그 하주가 외국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적 화물의 경우 수출입 검사가 없다. 이런 점을 악용해 밀수 규모도 점점 커지고 밀수 수법도 진화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 한 해 부산세관에서 적발한 밀수 사건 중 새롭게 등장한 수법 중에 하나가 공간 충진 수법이다. 3cm 두께 합판 속에 압착 고추 24톤을 숨긴 후 가구 부품으로 위장해 들여오다 검거됐다. 합판 패널로 박스를 짜서 그 안에 압착 포장된 고추를 채워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사면을 수입 목재로 덮어 위장해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울 정도다. 심지박기 수법도 등장했다. 수입하는 참수 상자 속에 중국산 참깨를 숨겨오다 적발됐는데 참수 속에 심어놓은 검은 비닐봉지에 써나온 중국산 참깨가 무려 10톤이 넘었다. 마약류 일종인 메스암페타민까지 수입 강낭콩 속에 심지박기로 숨긴 후 밀반입한 것을 적발한 경우도 있다. 강낭콩 375마대 중 15마대 속에 숨겨온 메스암페타민은 시가 9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제 밀수범과의 전쟁은 두뇌 싸움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부산세관 조석에는 밤낮이 따로 없다. 안방이 아닌 세관 사무실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것은 다반사로 있는 일이다.
신각성 반장에게 문제가 생겼다. 아폴로 눈병이 걸린 것이다. 학수야, 저 컨테이너 점검하러 지금 가자. 저 철도 CY에 좀 갔다 와야 되니까. 최 과장도 같이 가자. 결국 신 반장은 병가를 내고 남은 인원으로 수색에 임하게 됐다. 저 컨테이너 점검 좀 하고 오겠습니다. 추석 대목에 쏟아져 들어올 농산물 밀수를 막기 위한 비상근무다. 앵커 체인이 요거 저기 닷을 내리는 데 쓰이는 그 쇠사슬이에요. 근데 요게 그 밀수에 사용된다는 전에 정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그렇고 또 컨테이너가 지금 이 배가 사부두에 들어왔는데 세관에서 왔는데요. 이영민 씨가 어디 있습니까? 아, 그래요? 예, 컨테이너 3개. 부산항에 들어온 컨테이너는 일단 이곳에 반입된 후 재운송된다. 이거 3개요? 저거. 아, 맞네. 3개. 저 카트 저 실적 끊어져요. 앵커 체인을 적재한 컨테이너는 모두 3개. 봉인된 실은 한 번 제거한 후엔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세 건에 신고된 번호와 일치하는지 이상 유무부터 확인한다. 안 돼 있네. 일단 실 상태와 번호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체인이네. 혹시나 앞쪽은 앵커 체인으로 채우고 뒤쪽에 밀수품을 숨겨놨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점검은 빈틈없이 이루어진다. 이거 체인 맞네. 가자. 맞아요. 앵커 체인이거든요. 저 앵커고 다치예요. 정상품이에요. 나무 하나 까보자. 의심가는 컨테이너가 있으면 일일이 다 열어봐야 하는 난감한 현실이다. 아무 정보 없이 까니까 한 200개 정도 까서 하나 잡을까? 그 정도 될 겁니다. 밀수품 찾기는 끝이 없는 숨바꼭질과 같다. 그래서 밀수꾼을 쫓는 김 반장 팀은 포기할 줄 모르는 집요한 근성으로 이들과 맞선다. 오늘 집사람 생일이에요. 어? 생일이야? 예. 오늘? 예. 아 그래서 오늘 뭐 갔다 와라 그러면. 예? 갔다가 와. 갔다가요. 근데 갔다가 또 오기가 시간이 또 애매한 것 같고. 갔다 와. 그래도 생일인데 오늘 결혼해서 처음 왔냐. 그렇죠. 가봐. 가서 섭섭해한다. 저기 뭐야 먼저 가지 말고 같이 가자. 너 집에 가서 밥만 먹고 나와야 돼. 일이 있어가지고. 아내의 마음을 알기에 그저 미안한 뿐인데 어디 가서 갈질 좀 해야. 돈 없어? 요즘 돈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 기다리고 있어서 같이 좀 갔다가 가게. 그래도 저기 세관 들어가면 다시 전화할게. 그래. 근데 보니까 집사람이 좋아하긴 하네요. 일단 집에까지는 같이 가니까 또 뭐 갔다가 조금 있으면 또 이제 또 나와야 되지만서도. 아슬란타 설렁탕에서 나 유기적 김학수 씨가 잠깐 외출을 나간 사이 김진순 반장과 최현호 반장의 저녁 식사는 뒤늦게 배달된 설렁탕이다. 비상근무가 시작된 후 이런 끼니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는 밀수범들에게 틈을 주지 않고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려면 이런 정도는 감수해야만 한다. 그래서 365일 계속되는 기다림과 긴장의 연속이다. 밀수품을 막아내 우리나라 산업을 지킨다는 자부심이 없다면 이미 지쳐 떨어졌을 것이다. 밤 9시 작업복으로 갈아입는다. 아내를 만나러 나갔던 김학수 씨도 제 시간에 맞춰 돌아왔다. 망치까지 준비하는 게 이번 출동은 예사롭지 않은데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이동 수단은 자동차가 아닌 세관 수색선이다. 목적지는 영도 앞바다. 이곳엔 세관 초소가 없다. 이 점을 악용해
밀수품을 반입하는 배들이 종종 있어 해상 선박 검색에 나선 것이다. 이번 해상 수색에서 유주의 대상은 과거 밀수 전과가 있는 선박들이다. 검색에 들어가자마자 배 천장부터 두드려보는 최 반장.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전부 환풍기로 통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안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 물건이 아마 이런 안쪽에다가 넣게 되면은 소리가 튀겠죠. 이 천실내 되게 덥네요. 그렇죠. 지금은 그래도 가을에 다가와서 지금 좀 시원한 편인데 여름에는 10초 이내로 아마 땀이 주룩주룩 할 겁니다. 다음은 선실 수색 차례. 이건 누구 방이죠? 캡틴 방입니다. 서랍을 빼낸 후 빈 공간까지 샅샅이 살핀다. 밀수품을 숨길 만한 곳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그건 아니죠. 아 이거 까까씨 그런 식이 생겨났는데 선원들의 이런 불만점은 양호한 편이다. 수색 와중에 일촉즉발의 몸싸움도 종종 생긴다. 일본을 오가며 윤활유 원료를 수입하는 이 배는 과거 밀수 전과가 있기 때문에 수색은 주방 구석구석까지 더욱 물샐 틈 없이 이루어진다. 배들도 보면은 좋은 배들, 큰 배들은 시설도 좋고 그다음에 환경이라는 게 근무 환경이라는 상당히 좋고 시설도 새 시설에다가 깨끗한데 이런 조그만 배들은 공급도 적고 근무 환경이 안 좋으니까 항시 그 밀수라든지 어떤 그 유혹에 노출돼 있다고 봐야 되죠. 기관실 바닥도 유주의 장소다. 바닥을 뜯어내고 틈새까지 철저히 뒤져야 한다. 작업복 차림으로 해상 선박 수색에 나서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일단 이렇게 기관실 밑바닥에 설치된 기기들 사이를 살펴보는데 여기서 그칠 리 없다. 날렵한 최 반장이 목에 걸고 있던 휴대폰을 벗어 제끼고 다시 한번 밑창을 탐색한다. 대체 뭘 하려는 것일까? 이번엔 아예 밑창 속으로 들어갈 모양이다. 선박 수색 때마다 이런 몸집이 날렵한 최현호 반장이 도맡아 하고 있다. 들어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마저 나오는 것 역시 쉽지 않다. 밀수품 은닉 장소로 자주 이용되는 터라 폐유 탱크 속도 필수 검색 대상이다. 선원 하나 좀 데려오래. 이번에는 선박의 가장 밑바닥을 조사할 차례. 가스가 차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한 곳이다. 이게 저 바라스트죠? 이거 화물장이에요, 바라스트. 아 이게 바라스트입니다. 바라스트 맞죠? 예, 체인호가 아닙니까? 가스 없죠? 예? 가스 같은 거 없죠? 예, 없어요. 가스 없대. 바라스트네. 바라스트라면 일단은 안전한 셈이다. 바라스트 벽면을 유심히 관찰하는 최 반장. 평소엔 소탈한 성격이지만 검색에 들어가면 전혀 딴판이다. 몸이 그래도 잼사다. 서서 잘 봤지. 세관 조사계 생활 6년, 이 분야에선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다. 안에 보통 이런 공간들이 나중에 그 배가 운행하게 되면 물을 채워넣는 공간이라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벽을 용접을 해가지고 뚫어서 그 공간 안에다 물건을 채워넣고 그동안 해상 선박 수색에서 적발해낸 밀수품 은닉 장소는 더더욱 철저히 검색해야 한다. 지난 몇 년간 선박 수색에서 찾아낸 밀수품 종류만 해도 실로 다양하다. 양주며 가정용 캠코더며 심지어는 3억 원에 달하는 금괴까지 찾아낸 적이 있다.
이번에는 설마하는 방심은 절대 금물. 선박 안을 이잡듯이 뒤져야 한다. 밀수품이 없다는 것을 최종 확인하는 순간까지 선박 수색은 계속된다. 이렇게 할 때만이 제2, 제3의 밀수를 막을 수 있다. 성과 없는 해상 수색은 허탈할 수도 있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그렇지만은 않다. 전과가 있는 밀수선조차 이들의 검색에 몸을 사려 제2의 밀수에 뛰어들지 않는다는 증거다. 박병도 계장의 연락을 받고 해상 수색을 마치자마자 달려온 것은 부산항 여객선 휴대폰 검사장. 몸이 찼잖아. 그럼 어디서 촉수 검사에서 걸렸어?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이 비아그라를 밀반입하려다가 적발된 것이다. 이거는 체력 20통이니까 31알씩이니까. 상태는 허리에는 어떻게 차? 여기 스타킹 비슷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차고? 예. 복귀는 여기 여기는 낭심에 여기 찼습니다. 보통 그 신변 검색 잘 안 하는데 어째 잘 잡았네. 이번에 또 특별히 또 지금 나왔는데 첫 번째 검색에서는 안 나왔는데 두 번째 이제 딱 뒷모습이 뒤에 이제 허리에 약간 그 여기 뒷부분이 약간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잡아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보따리상들의 검색 거부로 검색대는 비어있다. 몸 검사에서 비아그라가 적발된 후 휴대폰 검색을 강화하자 검색장에서 항의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검색이 강화될 경우 중국에서 가지고 온 물품이 면세 허용 중량을 넘기면 압수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얘기 다 들었으니까 이제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할 일이 있으면 해야지. 검사도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현재 그 IMF 대하고 직장도 없지. 이 나이 젊은 사람이 뭐 먹고 삽니까? 아저씨도 한번 생각해 보이소. IMF 때 물건을 얼마나 가져가서 한국 물건. 자, 이제 한국에서 너무 하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 검사 안 받고 내일 아침까지 버틴다. 지난 1월부터 휴대폰 면세 허용 중량은 50kg, 품목별로는 5kg을 넘으면 안 된다. 거기 그동안 우리 물건 그 허락도 없이 반송 다 시켜놔놓고 우리 허락을 해주는데도 안 해준다. 그거 또 그럽니까? 배 운임이라도 건지려고 조금씩 허용치를 초과한 모양이다. 여건에 이 중국만 평생 쭉 이 몇 년 동안 이걸 땡기가 말이지 이 사회생활 다 잊어버리고, 예? 그냥 오직 보따리만 이 지고 오시고 아무 생각 없이 댕겼는데 여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쪼아붙이면 이거 보따리 내리면 전부 다 부산역 그 지하로 가서 잘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 사람 알아요. 배도 오래 타고 한 30시간 배를 이상 타고 오거든요. 조금 인정적으로 해줘버리면 또 감당이 안 돼. 집이 불어나거든요. 이들의 처진 딱하지만 원칙은 지켜야 한다. 통관 거부 농성에 들어간 지 2시간, 회의가 끝난 직후 검색을 받기로 결정한 모양이다. 대표로 항의에 나섰던 상인 중 한 명이 먼저 검색대에 짐을 올렸다. 가만 좀 치지 마이소. 사람들은 다 그래서 줄어먹고 있는데 그거 가만 빨리 해야 되가 이거. 아니 하고 안 했습니까? 가만 왜 칩니까? 빨리 맞으야지. 우리가 누가 좀 제일 했으니까 이거 뭐 수납하고 제일 참. 대부분 참깨나 고추 같은 중국산 농산물들이다. 땅콩 5kg, 쌀 5kg, 깨 5kg, 고추 5kg. 참. 내일 중국 갈 때 한 봐보이소. 우리가 중국 보따리를 얼마 들고 가는 거, 예? 그런 거는 와 사과 나왔을까? 참말로 진짜 너무하네, 너무. 중량을 초과한 땅콩은 모두 압수. 진짜. 압착시킨 고추 뭉치 등에 반입이 금지된 것을 숨겨오는 걸 찾아내는데 초점을 맞춘 검색이다.
허용치를 초과한 면세 물품은 당연히 압수. 압수품 중 절대 양을 차지하는 품목은 단연 양주와 담배다. 한입에 허용되는 양주는 한 병이고 담배도 한 보루인데 면세라 값이 싸다고 욕심을 부린 상인들이 많은 모양이다. 이건 뭐예요? 필름요. 이번에는 정장 한 벌이 압수됐다. 왜 유치하냐고요? 명품이거든요. 저런 명품 같은 거 저 사람이 갖고 와도요. 상용을 쓰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하는 거거든요. 저 명품 치마 같은 거는 44 사이즈인데 저 아주머니 보시기에 44 사이즈 입을 것 같지 않죠? 나가면 파는 거니까. 명품도 상업령이 분명하면 압수 대상이다. 가지고 들어오는 물품의 종류도 다양하다. 무슨 종입니까? 고양이 뿔이요. 다리 아파가지고. 이렇게 압수된 초과 물품은 세관 창고에 보관했다. 관세를 낸 후 찾아가게 돼 있다. 비아그라를 반입하다 적발된 상인은 세관 조사계로 이송됐다. 연금이나 기금을 받은 사실 없죠. 정당 사단체 발간. 반입 경위에 대한 조사를 끝낸 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아픈 데 있어요? 어디가 아픕니까? 갑상선. 네? 갑상선. 갑상선이 언제부터 아팠어요? 한 2년 됩니다. 결혼했어요? 저는 안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가족 있습니까? 모친하고 저. 대학 나가고 40 넘어가지고 뭐 새로 한다면 자본이 있으면은 점포라도 차리가 뭐 국내에서 장사할 때기나 돈도 없고 그것도 책이라도 좋으면 노가다를 하지만 그것도 안 되고 지금 이 책이 내가 노가다를 할 수도 없고. 이게 문양 검색대. 비아그라 정품은 50mg으로 제조되는데 적발된 비아그라는 100mg짜리로 정품이 아닌 모조품이었다. 검찰에 송치할 피의자 조사 작성을 마치려면 아무래도 밤을 지새워야 할 것 같다. 다시 한번 부르더니 특수검사를 했는데 아무 생각 별로 없었어요. 한숨 났어요? 예? 한숨? 아니 괜찮아요. 식사해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의자의 딱한 저질 듣고 신경이 쓰였던 모양이다. 김학수 씨가 거듭 사양하는 피의자를 야식 자리에 합석시켰다. 그렇다고 법을 어긴 죄까지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된장찌개 이제 질린다 하니까 뭐 고민이 많더라고요. 세관 조사계에서 활동하다 보면 피의자와 야식을 함께할 때가 부직이 있어. 속내를 주고받는 이런 시간을 통해 초범의 경우 대부분 밀수에서 손을 떼도록 유도한다. 아침부터 출동이다. 수영으로 내려가는 거. 글로 내려가면 돼. 목적지는 성인 용품점이 밀집한 수영동 상가. 비아그라 단속 신고가 들어와 수색을 나왔다. 그래서요. 비아그라하고 각종 저기 약품들 판다 그래가지고 신고가 들었어요. 여기는 뭐예요? 저 이제 잘한데. 네. 봐도 되겠죠? 예. 불 좀 켜줘요. 검색은 늘 밀실과 같은 은밀한 곳부터 시작한다. 자, 온때 찾아냅니다. 얼마 전에도 비아그라를 압수한 가게다. 최 반장은 진열대 수색을 맡았고 학소 씨는 수입 면장 점검에 들어갔다. 다 옛날 거라서 96년도 거거든요. 이게 96년, 7년 꽤 지금 여기는 그런데 다 보진 않았는데 이게 그냥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옛날 거를 갖다는 것 같네요. 이거 뭐예요? 이거 칙칙이에요? 이거 안 되는 거 알죠?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불법 의약품은 즉각 수거한다. 수색 작업이 1시간가량 진행됐지만 비아그라는 나오지 않았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을 잡는 데 실패한 것이다. 커튼처럼 일단 거기는 개인 잠자는 곳이고 일단 냉장고가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우리가 들어갔을 때
일단 화주가 일단 주인이 뭐 거기를 뭐 검색을 못하게 그건 개인 사는 방이니까 거기는 뭐 팬티 같은 거 있어서 뭐 지저분하니까 보지 마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숙소할 수 있는 저기가 없습니다. 영장 없이는. 그래서 못한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나가서 우리가 검색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일 계속된 잠복 근무로 지친 심씨는 이렇게 잠시 눈을 붙이는 것으로 피곤을 달랜다. 다시 활기를 되찾은 학수 씨. 아내가 찾아온 것이다. 점심은? 점심 먹었어? 학수 씨의 속옷을 챙겨온 모양이다. 어제 늦게까지 뭐 좀 서류도 좀 보고 뭐 일이 있어가지고 잠을 좀 못 잤더니 눈이 빨갛지? 괜찮은데? 시간 되면 뭐 아내도 같은 세관에 근무하고 있어 가끔은 이렇게 만나지만 임신 8개월째 접어든 아내에게 학수 씨는 그저 미안한 마음뿐인데. 음악도 들려주고 그렇게 하라고. 이심전심 아내의 이런 사랑은 학수 씨의 가장 큰 힘이다. 말 들어보면 자기가 가감을 하긴 하는데요. 말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좀 걱정이 되죠. 그리고 일단은 부모님한테는 조금 말씀을 덜어서 얘기해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근데 잘할 것 같아요.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신뢰로 학수 씨는 새로운 기운을 얻고 오늘은 같이 퇴근하자. 오늘은 나란히 손잡고 퇴근하자며 학수 씨가 약속은 하는데 이게 웬일인가. 오늘은 금요일. 중국을 오가는 여객선이 일주일에 한 번 입항하는 날이다. 오후 6시 우금 향해서 승객들이 내리기 시작했다. 대부분 중국과 부산을 오가는 보따리상들이다. 그 시각 학수 씨는 퇴근을 뒤로 한 채 김 반장과 휴대폰 검색장으로 향했다. 박 계장과 최 반장이 도착한 곳은 세관 내 감시 종합 상황실. CCTV를 통해 휴대폰 검색장 상황을 감시하고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다. 저 한번 봐봐요. 엑스레이 짐 검색에서 명품 시계가 나와 짐 주인이 찾아가기를 기다리는 중인데 노선기 앞에 있는 거? 노선기 앞에 있는 거? 여기서 할 거니까 그거 일단 바로 해가 입건해봐 그래. 찰리 여기서 하고 있다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잡고 있어. 예. 그 아까 그거 돌려봐요. 저철 뒤에 저기. 그 지금 저 카트 실는 이제 지금 저 카트 실는 거 이제 우리 장렬 누가 지금 지금 사는 거. 우리 가만히 바로 해가 입건해봐 그래. 지금 모조 시계를 판매하는 적발한 시계는 14개, 모두 명품을 모자한 가짜 시계로 상표법은 물론 관세법까지 위반한 엄연한 밀수품이다. 규모가 작다고 소홀히 여겨선 안 되는 법이다. 이 시계 중국에서 살 때 한 개 얼마씩 구입했어요? 15,000원에서 네. 한 18,000원 하나로? 예. 적발된 밀수품은 모두 압수품 보관 창고로 보낸다. 여기서 분류 작업을 거친 후 가짜는 폐기 처분된다. 감정을 안 했으니까 몇 개지? 14개. 일단 이거 어디서 베겨진 거야? 이 건가? 지난 한 달 동안 이렇게 압수한 가짜 시계만 박스로 한가득. 이 정도면 비아그라 역시 만만치 않은 양이다. 와, 많다. 골프채도 휴대폰 검색에서 빈번하게 적발되는 대표적인 밀수품 중에 하나. 호랑이 가죽도 중국에서 밀반입된 것이다. 이 호랑이 맞습니까? 호랑이 맞지? 야생 동식물 보호 협약에 관한 그 국제 협약이거든요. 이런 것은 원천적으로 거래 자체가 금지돼 있어요. 자,
잡아서도 안 되고 판매해서도 안 되고 수입해서도 안 되고. 자, 시계 하나 딱 어울립니까? 가끔 이런 식으로 동료들을 웃기는 최 반장. 그러나 망치만 들면 단호하다. 가짜 시계는 모두 창고 안에서 파기시킨다. 가짜 상품은 파기시키기 전까진 압수품 창고 밖으로 절대 나갈 수 없다. 이것이 세관이 고수해온 원칙이다. 마감 나가면은 혹시 입주에 명령이 있으니까 아예 그냥 나가는 노출 됐다. 괴물생심이라고 보면은 당연히 훔쳐가는 폐기물 처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가짜 상품의 마지막 행선지는 소각장. 비아그라와 같은 것은 소각시킨다. 아깝죠? 근데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게 물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해야지. 아깝다 생각하고 물건이라 생각하면 자리를 따야 됩니다. 그때는 갈 때가 된 거예요. 비상근무에 돌입한 지 27일째. 오랜만에 포장마차를 찾았다. 아줌마 소주 마시는 걸 하나 딱 해주이소. 최 반장의 넉살에 안주를 담아내는 포장마차 주인의 씀씀이도 푸짐해지고. 자, 한잔 하자.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셨다. 좋았습니다. 내일 또 일해야 되니까 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내일 술 많이 먹지 말고 술만 떠줄게. 아니 괜찮습니다. 뭐. 그래 다 하시네요. 자꾸 술 먹지 말라 해야지. 그래 술도 저기 맛있지. 원래 하지 말라 하는 것도 맛있지 않습니까? 마누라가 먹지 말게 맛있지 소리. 화음으로 느슨해지지 말라며 박 회장이 미리 쐐기를 박는다. 내일 또 그러나 모두들 피곤한 처지라 소주 한 병을 비우자 마음속에 담아온 말 보따리가 터져나온다. 이래저래 해가지고 어떤 노하우라든지 쌓아가지고 아 이런 쪽으로 한번 해야 되겠다 싶으면 벌써 그 사람들은 그거 과거 수법이 돼버리고 새로운 걸 가고. 법을 연구해가지고 어떤 교도소의 그 담장 위를 걸어가고 있어요. 교도소 담장이 있는데 이쪽으로 떨어지면 교도소고 이쪽으로 떨어지면 사회란 말이에요. 그런 법망의 테두리를 묘하게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또 그걸 법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깨뜨린단 말이에요. 깨뜨려서 교도소 담장 안으로 밀어넣는단 말이에요. 사실 많이 배웠어요. 단기간 내에 되게 좀 하드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저희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오랫동안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기 저 소름 돋더라 아니에요. 박 계장과 김 반장이 해상에 떠있는 배들을 주시하고 있다. 밤 9시에 입항 예정인 러시아 냉동 선박이 이쪽 해상에서 밀수품을 미리 빼돌린다는 정보가 있어 잠복할 위치를 잡기 위해 사전 답사를 나온 것이다. 탁 잡으면은 탁 놔버리고 자기가 아니라 그래요. 아 나 모른다 그러면서 오리발 내민다고. 아주 저 사람들 아주 막 진짜 이 오리발 내미는 데는 선수예요. 더욱 치밀한 작전이 요구되는 셈이다. 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아 그래 증거 있어요. 사진 촬영을 한다든지 뭐 오늘 이거 작전하는데도 아주 저기 작전이 좀 세밀하고 정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배에서 물건을 싣고 나와야만 러시아 사람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 선박이 2시간이나 앞당겨 입항했다. 안에 한 팀 들어가고 우리 안쪽에 그만 넣어가지고 숨어 있고. 저기요 누구의 팀이 있어? 누구가 내 저기 올라올 테니까 이쪽으로 가지고 올라가면 잘 보이는 한번 안 보고. 돌발 상황이 발생하자 작전은 즉시 변경된다. 근데 빼거리들이 안 보이네. 조용하네. 박 회장의 잠복 위치는 부두 안이다. 밀수범들의 눈을 피해
출입구가 아닌 담장을 넘어 부두 안으로 잠입하는 박 계장. 러시아 선박 바로 앞에 위치한 트럭 밑이 박 계장의 잠복 지점이다. 엎드린 상태에서도 러시아 선박을 감시할 수 있을 만큼 없이 좋은 위치다. 김반장 팀은 냉동창고 2층에서 잠복 중인데 러시아 선원들이 술병을 들고 갑판에 나타났다. 사람이 약속된 사람이 안 와서 뭐 기다리면서 지랄이고 술 마시는 거지. 부두 직원들까지 모두 퇴근한 새벽 3시 여전히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글쎄 지금 바깥에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바깥에 지금 예. 그러니까 답답한 나머지 정보원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탐색하는데 더 있어 보지 알았습니다. 새벽 5시 김 반장과 박 계장이 자동차로 합류해 교대로 눈을 붙이기로 했다. 러시아 선박이 머무는 기간은 앞으로 12일. 그동안 이들의 잠복 수사는 계속될 것이다.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배는 이제 또 계속해서 관리를 저희들이 할 겁니다. 피곤하죠. 엄청 피곤합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도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일수가 이게 척결되지는 않겠지만은 뭐 우리는 항상 이 현장에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하죠. 길고 지리한 기다림의 연속인 잠복 수사. 밀수범 검거는 그 결과물이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도 그 전선을 지키고 있다.